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10시 30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최근에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대부분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농사는 좀 마무리가 되어져 있고 6월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천천히 우리가 비중 조절 또 평단 조절해 나가면서 다시 또 기다리는 시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가 또 좋은 또 주가의 모습을 보이면 또 그대로 또 즐기면 되는 것이고, 원래 주식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 편안하게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의 IRA 관련된 법안 폐기 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 선반영돼서 조정을 받은 건 분명히 맞고, 여기서 조금 더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는 현상들은 또 실적 좋은 것들은 움직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것들은 보통 ESS 하고요, 전고체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뭐 양극재 업체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하거나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변화가 오는 것들, 모멘텀이 있는 것들, 그리고 실적이 조금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다가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조금 늘린다 하더라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종목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파형으로 보면 돌파형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무난히 돌파가 이루어져서 40만원 이상까지 갈 수도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실적 공시가 또 나왔고 수주 공시도 나와 있고 상당히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변화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다 보면 AI하고 또 빠뜨릴 수 없는 또 상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데이터 센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AI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뭐 칩 같은 경우도 또 있을 것이고, 여기 뭐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칩, GPU라든지 또 NPU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럼 또 소프트웨어가 따라 붙는 것들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 업체들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보면 검색도 대부분 AI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AI를 통해서 검색 질문을 하면은 훨씬 더 답을 얻는 게 수월하죠. 이제 언제 또 사람들이 또 검색을 해서 거기 있는 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시대는 이미 좀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따라붙는 것들이 뭡니까? 로봇이 이렇게 따라붙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로봇에 따라붙는 것들은 뭐 로봇에 들어가는 뭐 액추에이터, 솔루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부터 생각해보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동형 로봇,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바로 전고체 배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미드 로봇이 좀 성장을 하면서는 뭐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네 발로, 아니 그 바퀴로 굴러다니는 것들이 이제는 워킹 모드로 돌아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필요한 요소들은 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꾸준히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은 또 투자 포인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 파형이 저점 찍고 그 다음 저점이 위로 올라가고요. 또 눌리고 나서 또 조정이면 또 윗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생각해 보면 그냥 계속해서 우상방으로 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드리블 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물대 가장 많은 구간이 여기 40만원 여기 근처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쪼록 40만원 정도 도달이 되면 30% 정도의 수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좀 더 오래 또 보유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오랫동안 보유했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월 중순 이때부터 여러분 이 종목을 공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느낌상으로는 하루에 1%씩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워킹데이 기준으로 말입니다.
HD 마린 솔루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은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들어오게 되면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종목이 움직이는 패턴이 20일 이동평균선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눌리고 들어오면 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금 사실은 이건 다 타임캡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하면서 우리가 가장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시간을 좀 가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 구간에서 수익을 한번 또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수익을 추구했고 지금 두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시간을 또 가면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힘겨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비중 보시면 전체 거의 50% 정도 되는 물량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꾸 매물을 던져 놓으면 계속해서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윗단으로만 통과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돌파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빨리 달릴 수 있는 형국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일부 시간에 하나오션에 대한 의견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음봉 2개 끼고 나서 양봉 뭐 하나 들어올 때쯤부터 편입을 좀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저희가 매수 가격까지 제가 지정해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다음번 양봉짜리 부분에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신규 편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비중은 20에서 30%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BI 첨단 소재,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비중이 60%까지 올라가다 다시 40%로 제가 조금 어제 낮추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죠. 익절을 좀 진행을 했고요. 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장중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여기에 매물벽이 있으니까 여기를 지금 부딪히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다행히 또 시그널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무난히 또 드립을 할 수 있는 또 편안한 자리가 일단 형성이 됐거든요. 자, 그래도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꽤 오래 기다리고 계셨잖아. 여기 이제 과거부터 보시면 꽤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20% 정도는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물량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여기 오면 찌르고 떨어지고 찌르고 떨어지고 지난번에도 여기서 보면 여기 18,000원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 바로 또 한 번 또 눌려 들어오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좀 털어내야죠. 자, 여기서 새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체가 또 이루어지면 그럼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구간 자체가 어떻게 공방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를 또 통과하는 거니까 여기를 공방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장대 한번 찍어 팡 치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3%에서 4%짜리로 한 두 번, 세 번 치고 올라가 주면 그다음부터는 가벼워진다라는 것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께서 뭐 어떻겠어요? 괜찮죠. 이분들 같은 경우 털어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힘겹다 하더라도 드리블을 가야 됩니다. 좀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드리블 하고 있어요. 지금 2달 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도 천천히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거. 스마트폰 성수기 이것도 생각을 또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펄더블 폰도 나올 거고요. 어쨌든 중국도 폰도 신규 폰들이 나올 거고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갤럭시 S25 엣지 나오면서부터 조금 반응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 감지하고 계십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더 드리블 잘 해나가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 하는 종목입니다. 그 점을 좀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AMD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 소식이 나와야 되거나 공시가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가졌으면 틀림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할 때 하방을 열어두고 공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을 스타트를 했어. 그리고 눌리고 나면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제가 볼 땐 그런 종목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다. 어떤 종목이 어떻게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방 쪽으로 열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종목이죠. 왜 그렇냐면 모멘텀 플레이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들이 원하는 뉴스가 터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다 지치면 어떻게 돼요? 매물을 던져놓게 되어져 있다는 것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멘텀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들어가면서도 평단 조절해 줄 수 있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방 열어두고 가니까 비중을 초기에 20%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우리가 시작했던 것보다는 아직까지 높은 주가에 위치해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평단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 생각은 좀 있어요. 이 주가, 여기 주가 하방이 이쪽으로 가는 것들 같은 경우는 현재 대덕전자의 실적이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살펴보고 과거 주가 대비, 그러니까 과거 높은 주가는 4만 원이었고 평균적인 주가는 보통 한 2만 원 선이 좀 저점이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구간에 와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물론 1분기 때 뭐 적자도 나타내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흑자전환 이슈가 있다는 것들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점에서 우리가 또 가격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부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또 어떤 종목이 또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또 진동이 하나 들어오긴 했는데 이따 바로 녹화 끝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래요. 우리가 녹화하다가 보면 근데 보통 제가 세 군데에다 걸어뒀는데 이 군데에서 세 군데가 다 동시에 올릴 때는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은 바로 또 녹화 끊고 체크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중간에 진동 소리가 나올 경우는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ISC 같은 경우 글쎄요, 저는 뭐 이 하방에서 그렇게 쫄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려 있고 우리가 뭐 현재 지금 이 정도 수준이고 비중도 40% 정도 됩니다. 현재 주가가 뭐 우리가 매수했던 주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드리블해서 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만약에 터지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확실하게 평단 조절해주고 비중 확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그 저점 구간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42,800원짜리 여기 터졌던 구간으로 생각해 보면 글쎄요, 이 아래쪽으로는 더 겁내야 될 자리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유 물량들을 쭉 한번 이렇게 항상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쉽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라는 게 그렇죠. 뭐 직전 뭐 6개월, 1년 동안에 보유한 사람들보다 더 낮은 가격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뭐 글쎄요. 그러면 그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경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기업이 다시는 영원히 그쵸? 앞으로 가이던스 이런 것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 내용들은 우리가 확인한 거잖아요. 3분기까지 가는 관점에서 개선이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뭐, 글쎄요. 저는 엔비디아 쪽에서 계속해서 블랙웰 출시, 이번에도, 글쎄요. 컴퓨텍스 대만에 진행하고 있는 행사를 생각해 보면 조기 출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것들도 또 있고, 디바이스 관련된 것들도 성수기가 3분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지금 한참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열심히 좀 수주 받아놓은 것들 공급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번 더 달리기 시작하면 여기까지는 쭉 올라와주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긴 아니더라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윗단 이 정도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면 틀림이 없다는 거 또 이야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뭐 전략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를 수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종목이 ISC이기도 합니다. 신성 ST, 뭐, 글쎄요,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용은 좋은데, 이게 주가적으로 보면 탄력받기가 쉽지 않은 형태이면 틀림없어요. 우리가 34,000원 정도에 지금 15%에서 지금 계속해서 눈치 보고 있는데, 다음번에 또 이렇게 눌려 들어오면 그때 평단 조절하고 가시죠. 이게 바로 다음 나오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한 트럼프 정책이 완료되는 그 순간까지는 충분히 또, 글쎄요, 기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좀 주시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저는 이 종목을 볼 때마다 그냥 전고체 배터리, 이 부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들, 그래서 뭐 과거에 우리가 대주전자 재료 이런 것들도 거래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내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2027년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전고체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면 틀림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유상증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하는 이유들이 뭐겠어요? 새롭게 뭐 하겠습니까? 지금 전고체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 관련돼서 기술 개발을 해 나가야 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부분 과거부터 제가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여기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쪽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글쎄요 CATL하고 계속해서 이제 전쟁 치르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 정책에 따라서 계속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을 텐데 뭐 그들이야 전방에서 나중에 완전히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이런 분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고체 관련돼서 넘버원이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뭐 CIS,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펀드 같은 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위 1, 2, 3 뭐 이렇게 짜지게 되는데 그 중에 넘버원이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이고요. 글쎄, 오늘도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그 부분, IRA 관련된 부분, 뭐 폐지 이런 것들이 2차 전지에 영향을 주는데 IRA만 나오면 자꾸 2차 전지를 이야기하는데 IRA가 그것만 있습니까? 뭐 태양광도 있고 재생에너지 쪽 다 해당이 되는 쪽인데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쪽은 뭐 괜찮은데 왜 여기는 한 번도 안 올라가겠어요? 다 돌고 도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 몸통 구간에 들어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 여기 위엔 다 스킵하자고. 어차피 여긴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것들이니까 여긴 뭐 글쎄 인터배터리 하나 행사해서 올라간 것들이잖아요. 다음번에 또 이 비슷한 게 또 터질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 몸통, 여기 들어오는 이 구간에서 뭐 합니까? 여기 아래쪽에서 뭐예요? 평단 조절해 주는 것이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 스킬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봉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들어오는 과정 보면 양봉이 아래쪽에서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평단 조절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42,350원이면 어제 35,000원 정도 생각을 해보면 한 평단을 얼마나 낮출 수 있겠습니까? 비중은 당연히 더블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략 보면 한 7,000원 정도니까 3,500원 정도 낮출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39,000원 정도 수준까지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 무던히 또 그다음부터는 타임캡슐 태우고 좀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를 가져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테마 중에서 RS 오토메이션, 뭐 하이젠, 안에는 뭐 SB 다 올랐는데 CMS만 오르지 않았어요. CMS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여기는 쿠팡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쿠팡의 물류 로봇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던 물건을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로봇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주가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은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류, 이송, 로봇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아래쪽에 들어가면 평단 조절을 하면서 또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SKC입니다. SKC 투자하는 포인트는 저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가 앞으로 돌 것 같습니까? 안 돌 것 같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안 돌 것 같아, 그러면 이건 포기하셔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높은 구간에 18만원대 매수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10만 1,800원. 지난번에 제가 당일날 수익 실현해도 된다, 이렇게 수익 실현하신 분도 계신데, 그때 또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중을 한 30% 정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비중을 또 크게 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죠. 예, 제가 일단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한테는 비중을 갖다 좀 축소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금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좀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양봉 보고요. 그 다음에 평단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저도 모르죠. 분명한 건 다음번 자리에서 양봉 자리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생각을 좀 해주세요. 평상시보다 상당히 빠르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양봉 들어올 때 과감하게 평단 조절해 주시면서 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평단 조절해주면, 뭐, 여기 뭐 8만원에 오던, 뭐 이 중간에 오더라 하더라도, 뭐 더 많이 내려가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방 열어두고 거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리기판 테마가 들어올 때까지는 뭐 한다? 평단 조절하면서 무단히 또 기다려준다. 분명한 건 4분기 가면 갈수록 뭐 해야 돼요? 이쪽 관련된 내용들이 실증 작업이 이루어져서 분명하게 관심을 받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재 지속형으로 계속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발열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기를 적게 먹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 생각해 주시고 아래쪽에서 평단 조절이 우리가 9만 원에 맞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중에 8만 원 같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게 경쟁력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하단으로는 거의 매물이 없다니까요.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건 무슨 매물이냐면 직전한 1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실 땐 요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테마가 돌 건지 안 돌 건지.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는 2차전지 관련된 동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참조해 주시고요. 전 비중 끝으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가이던스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분기로 가면 갈수록 뭐한다? 실적이 좋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처 중소기업 3,800개고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AI 서비스 관련된 부분, 또 회계 처리, 또 정보 처리, 그 다음에 은행 관련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세일즈 할 수 있고 최근에 어쨌든 또 제주은행 관련된 지분 인수하면서부터 비용 좀 나가는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으면 또 222동 평균선보다 어때요?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YY 대비 성장하는 종목이고 QOQ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222동 평균선 하단 쪽에서는 우리가 너무 쫄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수익을 냈고요. 일단 뭐 턴어라운드 시그널 나온 거죠. 조정을 받고 있다가 그다음 한번 다시 올라갔으면 눌리는 것들이죠. 더군다나 조정이 들어온 곳이 어디까지 왔어요? 예, 매물대 많이 있는 하단까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 쪽에 머물러서 여기서 더 뭐 매물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조금 나오는 부분 생각해 보면 이 아래쪽에서는 분명하게 뭐 한다? 예, 또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여기서 또 매수 잡아주고 평단 조절해주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55,000원까지 온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한 2,500원 이상 평단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또 57,500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또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처럼 어쨌든 뭐 5월 중순 이후부터 우리가 6월 초 이 구간에서는 잘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보통 종목은 많지 않아요. 보통 보면 테마 타고 가든가 아니면 당시 유행하고 달리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데 그런 것들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뭐 개인기로 하셔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전 비전 오늘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평단 조절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매물대 하단 들어오면 양봉이 보통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오늘은 안 들어오는 날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내일쯤 들어오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오늘 또 들어오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대비해서 평단은 우리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중 40%로 확대 준비 중인 것이면 틀림없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블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블해서 가다가 우리가 수익을 내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주가를 갖다 좀 눌리고 뭐 10% 정도 내려갔다 하더라도 별로 쫄지 않는 연습들이 많이 단련이 돼야지 앞으로도 이런 과정들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날 것이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즐겁게 또 뭐 주가 빠진다고 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건 또 좋은 거고 때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시절에 또 주가는 올라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 손절 처리할게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즐겨보시면서 가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